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연말 연초 개별주의 화려한 상승 가능성과 종합지수의 단기 과열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로봇 관련주 등 유망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11월 8일 화요일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가 오른 2399포인트로서요, 어느덧 2400선에 육박한 그런 모습이네요. 코스닥 지수도 12포인트가 오른 713포인트로서 국내 양대 지수 모두 최근 상승 흐름이 이어졌네요. 자,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조 상승이 있죠.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1.2%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대만 증시도 0.9% 상승 마감이네요. 자, 중국 증시만 최근 좀 소외를 받는 느낌인데 금일 0.4% 하락한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 주말 방송을 통해서 세계 주요 연기금들이 중국 증시 비중을 줄이고 한국 증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아마 그 영향에 의해서 중국 증시 약세 마감이네요. 자, 환율 부분 보면은 전일에 이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일 16.3원이 하락한 1384원 90전 140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죠?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 특징을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오늘 거래소 시장 쪽에 2,700억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940억. 그래서 지난 9월 29일 이후 외국인들이 5조 3천억대 순매수 거래수 중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1300억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연말 랠리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요,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그동안에는 업종 대표주만 강한 상승이 흐름이 나왔는데, 자, 오늘부터는 낙폭과대 개별 종목 쪽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상승 종목 수가 크게 확산이 되는 모습이죠.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많은 종목이 올라가면서 단기 과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조금 경계심은 가질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상승 종목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 670개, 하락 종목이 202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1200개가 넘네요. 하락 종목은 257개에 불과하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요, 많은 종목이 크게 올라갔을 때 단기 고점 부근을 형성을 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개별 종목으로 상승 종목 확산은 단기 과열 신호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이동 평균선인데요.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 달에 코스피 기준으로 3,300포인트를 고점으로 계속적인 약세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3,300 6월 고점 찍고 하락 추세에 나오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게 작년 8월 달에 하회를 했고, 그리고 낙폭에 따른 반등을 주면서 9월 달에 일시적으로 121선을 회복을 시켜줬지만은 잠깐 머무르고 본격적으로 하락. 그 이후부터는 121선에 근접한 적이 없다. 근데 오늘 종합지수가 239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403포인트죠. 근데 하루에 1.5포인트씩 지금 하락. 왜냐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은 지금 주가와 맞붙여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 일시적인 반등을 주고 맞고 빠진 이후에 거의 1년 넘게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 이 121선이 1차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과거에도 방송을 통해서 1차적으로 2300선을 경계를 하자라 말씀드렸어요. 왜? 2300선이 지난 6월달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할 때 반등을 줬을 때 저항선이 바로 먼저 바로 전에 전저점이 저항대였다죠. 그러면 요번에 전저점이 2300선인데 오늘 돌파하죠. 그리고 돌파. 그러면 요번에 좀 조정이 나와서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2300선 수준의 눌림목을 주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렇죠? 우리가 그때서부터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매에 임해도 되지 않나 해서 지금은 조금 2400선에서는 경계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그 이유는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12.3%가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늘 상승까지 포함해서도 9.6%에 그쳤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다. 그 이유 말씀을 드렸어요. 업종 대표주들은 좀 실적도 약간 좋은 데다가 또 지난달 말에 실적 발표가 다 끝났죠. 근데 개별 종목들은 실적이 좀 부진한 데다가 지금 아직도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마무리입니까? 바로 11월 중순 15일경이죠. 15일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연말 장세. 과거에는 연말 연초에요. 개별 종목들의 화려한 장세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주식 양도소득세가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연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는데 올해는 주가 크게 하락에 따라서 아마 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매물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한 부분에서 연말 연초 중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중순 이후서부터 조금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올해 내내 손해를 많이 봤던 부분들 요번에 어느 정도 연말과 연초에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먼저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무료 문자 정보 신청이라고 있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연초 개별 종목들의 화려한 장세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손실을 좀 만회를 해야겠죠.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서요. 성함하고 무료 문자를 받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카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당분간은 먼저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하모니 관심 유저 아마 제 방송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하다.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데 주식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 네 종목에서 5종목, 그렇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5G 통신 장비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로 한두 종목, 그렇죠? 다들 낙폭 과대예요. 이러한 종목군들로 한두 종목에서 20% 비중을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강세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렇죠? 강세가 나오면서요. 어제도 말씀드린 120원 전파죠. 종합지수도 저는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받겠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를 따라서 100년 돌파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외국인 기관 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9월 29일 이후 누적적으로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5G 통신 장비주들 중에서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한 종목이 많다. 그렇죠? 그런 종목 쭉 말씀을 드렸어요. PSK라든지 SNS대 오늘 그러한 종목군들 주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있죠. 저는 계속적으로 전기전자 그래서 저는 전기전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좀 우량 종목에서는 삼성전기를 하나 두고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5G 통신 장비 우리가 KMW 많이 말씀드렸죠. KMW라든지 KMW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러한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덜 빠지고 또 오히려 역사적 고점을 겪었던 자동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 2차전, 특히 2차 전지죠. 2차 전지의 소재, 포스코 케미칼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데 이제는 많이 물량을 축소해서 이제 기본 물량, 만약에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이 고객분들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 매도를 해야 되냐 여쭤보는데, 만약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 매도하면 이제는 2차 전지는 재매수할 기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 물량, 어차피 많은 물량들은 이미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냥 기본 물량만 있다 그러면 끌고 가고, 물량이 많다 그러면 일부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 2차 전지, 뭐 소재, 장비, 폐배터, 특히 장비주들이 지금 접근을 한다면은 좀 장비주들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뭐 PNT라든지 하나기술이라든지 A프로, DNT, 뭐 필요없었죠. 이러한 장비주도 관심 갖고. 그리고 저는 이 경기 민감주라든지 자동차면 자율주행 쪽으로, 그래서 현대 오토 에버, 그렇죠? 여기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한 20% 정도 유지하고, 그리고 뭐 소재라든지 있으면 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주는 거는 맞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12월 달에 긍정적으로 시장 주도할 거 화려한 종목 장세가 벌어질 걸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듯이 바이오라든지 K컬처스, 뭐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플랫폼, 그죠? 게임주, 이러한 종목군. 그래서 여기 종목은 한 30% 정도 비중을 유지를 해달라. 그죠? 이쪽에서 저는 연말에 화려한 개별 종목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계속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기타 로봇 관련주 오늘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음식료, 그리고 리오프닝 경기 재개죠. 그러한 종목으로 단기 종목까지 해서요 한 30% 정도 현금 유지하고죠. 이 정도 유지한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할 때 많이 올라간, 우리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의 뭐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었지만,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뭐 전기 전자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포트 내가 4-5 종목이면은 뭐 2종목 정도는 조금 하방 경직 종목, 그리고 한 2-3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비중을 유지하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단기 관심 종목 인터플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나래 나노텍, 동훈 아나텍, 덕산 네오룩스, 이러한 어제도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서 금일 실적 발표가 나온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189억 3,400만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증가했지만 낮아진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으니까 좀 낮아졌어요. 좀 전망치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3분기 실적이요, 이 빅마우스의 수익 정산 시기가 4분기로 늦춰지면서 좀 실적 계산폭이 좀 줄어들었죠. 전년 대비 30% 증가했지만, 그렇죠? 하지만 4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죠. 지금 영업이익이 한 226억, 작년 대비해서 거의 260% 증가할 걸로 보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이 오리지널 작품이 이 4분기 한 7편이 반영이 되고, 여기에 3분기 수익이 늦춰졌던 이 빅마우스 수익도 4분기에 나온다. 또 이 애플 TV죠. 이 오리지널 더 빅 도어 프라이즈 그 드라마가 미국에서 반영이 됩니다. 총 제작비가 500억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4분기는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나. 또한요, 우리가 여기 지금 아래에 보면은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예상 전망치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526억, 그죠? 그리고 2020년에는 491억, 19년에 287억, 그죠? 이 19년, 20년, 21년 비면은 계속 증가죠. 올해 한 850억 되고 내년에는 1000억이 넘어갈 거라 했는데, 주가는 10만원대 넘어갔다가, 그죠? 지금 이 7만원도 좀 안 되죠? 7만원대죠. 잠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은, 그죠? 7만원, 7만원 좀 안 돼. 69,300원. 그죠? 오늘 실적이 낮아진 전망치에 부합을 했다는데, 오히려 오늘 5.6% 3,700원이나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그거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정 때마다 좀 비중을 높여가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하고 3년 전에 계약 맺었는데 3년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재계약을 합니다. 아마 이 제작비 지원 비율 등이 좀 유리한 조건으로 좀 재계약이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쿠팡, 지상파 그렇죠? 이런 OTT들의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조건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4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내년 실적 성장 이러한 부분으로서 주가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역시 오늘도 거래량이 10만 주가 넘었죠. 그러한 부분.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좀 저는 조정 받을 때마다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아까 만들어 우리가 콘텐츠라든지 엔터주죠, 뭐 JIP 저는 동반적으로 같이 우리가 비중을 조금 높여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건 로봇 관련 종목인데요. 저는 계속적인 관심 필요한 게 추세에서 우리가 전기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8%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 최소 50%까지 전체 자동차 신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는 결과다. 결국 성장성이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다.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요. 이 주 4일 근무제가 확산이죠. 거기에 따른 인력난과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 돼서 향후에는요. 인간형 로봇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같이 널리 보급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 인간형 로봇이요 한 향후 10에서 15년 새 한 85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이 기대된다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또 지난해 산업용 로봇 수요를 보면은 역대 최고 수준이 51만 대, 전년 대비 31% 증가했죠. 협동 로봇이 3만 9천 대로 전년 대비 50%죠.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의 8%를 차지를 했다. 서비스 로봇 수요도 37%나 늘어났다. 그죠? 그러면서 이 로봇 관련주에서 대기업들도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 2021년에 인수하고 하나정밀기계의 협동 로봇 사업을 인수를 했고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91%를 보유를 하고 대기업도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만큼 로봇의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죠? 인간형이죠.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휴보, 그렇죠? 그 이제 툴을 상용화하고 또 군사용 로봇 관련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도요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죠. 특히 지금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법 개정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외 자율 로봇 시장이 개화가 된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로보티즈. 근데 이 종목 중에서 실적이 또 흑자가 나오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세 종목을 로봇 관련주의 핵심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먼저 유일 로보틱스 금일 300원 한 1% 상승한 27,700원이죠. 자, 남들은 시장이 지난 6월, 9월 달에 크게 하락해서 연중 저점인데 덜 빠졌죠? 그러니까 늦게 빠지고 그렇죠? 덜 빠졌다. 그리고 레인보우 그렇죠? 자, 이 종목도 9월 달에 크게 하락할 때 뒤늦게 빠지고 안 빠진다. 우리가 시장 주도주는 어떻다?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지고 늦게 빠지고 한 종목이 시장 주도주라고 했었죠. 그러한 부분에서 로봇 관련주 다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이 12월 연말 연초에 개별 종목이 좀 나오면은 시장 주도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우리가 기타 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몇 개 종목 볼까요? 삼성전자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120선 돌파하고 오늘 1600원 2.6%죠. 그러면 종합지수도 120선을 좀 해서 약간 조정을 받고 결국은 돌파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전기전자 대형주 쪽으로 한 게 삼성전기죠. 자, 삼성전기도 저점 대비도 19%, 삼성전자도 19%. 근데 종합지수가 지금 아까 한 12%라 했나요? 그죠? 12% 정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볼게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이 SNS텍이라든지 뭐 하나 마이크론 우리가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한 종목군들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뭐 테크잉, 리노공업죠? 이 기관들 중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연말 연초 그러니까는 좀 시장이 어차피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서 안정화를 시켜 놓으면은 그렇다고 시장이 뭐 계속적으로 뭐 3천 가고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러면 어느 정도 끌어올려 안정만 시켜주면은 뭐 연말 연초에 개별주들의 화려한 장세. 그러면 올해 내내 좀 힘들게 수익률이 손해를 봤던 부분,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기회가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려서 지금 시장이 안 될 때가 시장 리스크로 동반 하락할 때는 우리가 조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시장이 화려하게 나올 때 특히 개별 종목 장세가 올 때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연구소의 유리회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나는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한번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